자, 반갑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일리 TV 주식 천지창조의 성명석 수사입니다. 자, 오늘이 11번째 시간 되겠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차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차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3회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미에요. 삼합 페인트라는 종목을 가지고요. 끝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다시 한번 복귀하는 어떤 그런 복귀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하나씩 또 짚어가면서 오늘 또 늘 제가 뭐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말씀드려도요. 뭐 지나침이 없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 돈은 있고 그죠? 주식에 대한 어떤 지식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되게 주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떤 매매하느냐 그러면 나는 소수 매매한다, 정보 매매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 늘 드리는 말씀은 투자에 대한 어떤 최종 판단은 그리고 또 책임은 투자자한테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 제공자나 뭐 이 방송을 송출하는 이데일리 TV는 뭐 전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돈만 있고 주식에 대한 상식 모르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잘하는 네가 종목을 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알면요. 3시 장 끝나고 뭐 하십니까? 그래서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 내시면요. 참 주식 알고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괜히 또 잘못 정보 듣고 매매하셨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2014년도 이제 다 조물어 갑니다. 그래요. 마감 때까지 뭐 하루 남았는데요, 장이. 2014년도 때도 개인 투자자들은요, 꼭지에 매수해서 내가 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그래요. 뭐 또 내가 팔으니까 주가는 올라가더라. 오늘 아침에 경제신문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참 저 기준을 어디에다 세운 건지 그래요. 저는 뭐 그걸 좀 그 통계를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개가 그렇죠. 그죠?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요. 일단은 그 종목은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요. 일단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하라 좀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회부터 오늘 뭐 1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만 그 시간에 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고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가시면 그게 바로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된다라는 거 제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항상 그 지식을 꼭 겸비하셔야 그죠? 돈과 지식을 겸비하셔야 고상한 투자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상식은 무식하고 돈만 있는 그런 천박한 투자자가 꼭 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뭐 그냥 바로 방송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내용 또 분량을 또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뭐 시간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 뭐 다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또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방송을 좀 하여튼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넘어가서 제가 또 방송을 또 드리죠. 자,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삼합 페인트였는데요. 일단은 그 좌측에 말이죠. 좌측 상단에 있는 게, 그렇죠? 이건 이제 주봉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은 월봉이고요.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쪽에서 보면요. 그죠? 이쪽에서 보면 삼합 페인트 일봉인데요. 자, 이제 EKD 하고요. 거리랑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37이라든가 풍류 차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천지창조 뭐 이렇게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빼고요. 지금 상단에 있는 이 부분하고요. 그 일봉만 깨끗하게 놓고 제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보면 이제 천지창조 차트에서 제가 이번 방송 타이틀이 천지창조인데,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준이라는 건 좀 0이 되는 거고요. 0이 되는 거고, 주가가 이제 내려올 때 말이죠. 그죠? 주가가 항상 내려올 때, 항상 기준 라인을 좀 이탈할 때, 그리고 또 반등했습니다만, 이내 이탈할 때, 그죠? 이탈할 때 주어지는 캔들이 하나씩 있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제가 이제 제 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그겁니다. 어떤 대감마님 집에 그 하인이 있었어요. 그죠? 하인이 있었는데, 그래요. 이름이 이제 만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감마님께서, 만득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쪽 앞에 마당 밭에 가서,
씨 뿌리고 모종 심으라고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만드기는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좀 차트를 보시면요. 일을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그냥 대충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대충 씨를 뿌리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땅 위로 지금 싹이 나야 되는데, 그죠?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나지 않죠. 그죠? 예, 햇빛이 내리쬐면서 올라오려고 하다가 이내 말라 죽습니다. 그걸 윗굴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만드기는 밭농사를 짓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어설프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 저항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뚫고 나오지 못하죠. 자, 이거를 이 사실을 알은 대감마님이 지나가다가 만드기가 저는 밭농사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호통을 치는 거죠. 예, 만드가! 그러고 딱 왔습니다. 저걸 농사라고 졌냐고. 그래서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 그런 거죠. 자, 부엌에서 일하는 이제 기금이를 부릅니다. 걔 기금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 마님.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서 만드기가, 예, 밭농사 지은 요것을 다 파헤치고, 자, 제 식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파헤치고, 다시 씨 뿌리고 모종을 심거라라고 시킨 겁니다. 누구한테요? 기금이요. 예, 그래요. 연씨 집안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3%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한 달 반 정도를요, 그저 많이 올라야 뭐 2%, 그 다음날 뭐 0.9% 밀렸다가 다시 0.7% 오르더니, 그 다음날 또 1.2% 밀렸다가 다시 올라야 뭐 0.5, 0.7, 0.4 이러면 여러분들은 뭐 거의 못 버티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요, 어떤 매수를 했을 때 급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긴 하는데요. 아주 꼼꼼하게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자, 두 가지 유형이죠. 자, 나는 1억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얼마? 수장님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자, 마우스를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러죠. 그죠? 그럼 간단하잖아요. 1억을 가진 분은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기금이 기금이 양 이렇게 심을 때요. 여러분들도 같이 심으세요. 그죠? 같이 심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500만 원밖에 없다 그러시면요. 기다리는 거죠. 그죠? 예, 저항 때. 그래서 땅 위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앉아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렸는데 싸게 올라오면 그때 매수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매수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절대 어렵진 않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을 좀 잠깐 보실래요? 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연씨 집안의 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씨 집안의 기금이가 누구냐? 자, 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거 라인을, 지금 점선 라인을 지금 표시해 놓은 이 자리는요, 바로 연기금이라고 그랬죠? 연기금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기관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좀 투자 성향이 좀 보수적이죠? 예, 뭐 아주 급등주라든가, 지금 당장 샀는데 갑자기 빨리 시간 내에, 단기일 내에 큰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주체는 아니다. 그런 주체는 되게 이제 보험이라든가 투신 쪽은 좀 그러겠죠. 그죠? 특히 투신. 그런데 여러분들 연기금은 좀 보수적인 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금이 바로 이 서마 페인트라는 종목을 어떻게 했어요? 꼼꼼하게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기금이가 심었다는 거예요. 연씨 집안의 기금이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자,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방송을 드렸습니다. 이 사마 페인트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하단에 보이시죠? 예, 이 하단에 보이시듯이 지금 3%라고 이야기했던 게 저번 주인데 이 이후에 바로 이 저항대라고 그러는 대충 만띠가 심어놓은 거를 그냥 대감마님이 진노하셔서 기금이한테 땅 파헤치고 다시 심어라고 한 이후에 얼마나 씨를 잘 뿌리고 모종을 잘 심었던지 그냥 바로 쭉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올랐나 이 자리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퍼센트로는 22%가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수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월요일날 방송하셨으니까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수목 이제 크리스마스 날 있었습니다만 그거 빼고요. 열심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랐다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마시고요. 그럴 일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힘내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개인 투자자는요, 각각의 집에서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사무실? 사무실에서 못 하죠? 어디서 합니까? 되게 화장실, 아니면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조용히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관과 개인이 다른 건요, 기관은 어떤 단체입니다. 조직화되어 있고 개인 투자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고 오로로 샀다. 그렇죠. 아주 시청률이, 그렇죠. 이 시간대에 시청률이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본다라고 그러면 이 종목은 상한가 가겠죠. 근데 그럴 일은 없고요. 예, 자, 보세요. 제가 드린 이후에 여기까지 갔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죠? 중요한 건 이 화면에서 찾을 수 있는 건요.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드렸던 화면은 이거였거든요. 이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제가 일단은 위에 보조지표를 제가 일단 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잘 보시면요. 어떤 선이 하나 지금 나타나죠. 그죠? 바로 이게 바로 천지창조 라인입니다. 천지창조 라인인데 위에 상단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지창조 보조지표라는 게 있고 또 천지창조 라인이 있는데 두 가지 라인이 있죠. 하나는 청색 라인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황금색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지난주에 여기서 매도해서 무슨 실현? 바로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수익 실현을 했는지 제가 또 하나씩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이 강의 내용은 이거는 우연의 일치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소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비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비법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비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강의는요. 수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체가 이 A라는 회사를 이끌고 갈 때요. 예. 그죠? 우상향으로 주가를 몰고 갈 적에 정해놓은 가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저는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왜? 한 바퀴 돌려볼게요. 자, 왜 내가 이렇게 PPT를 이렇게 좀 정신없이 만들었냐고요? 주목하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일단은 캔들에다가 제가 영역을 뺐습니다. 소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물을 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풍류 라인인데요. 그죠? 예, 풍류 라인인데. 자, 보세요. 이 풍류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지창조 라인인데 이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이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이어지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시가 부분이 얼마로 되냐면요. 14,900원이라고 분명히 씌어져 있습니다. 14,900원이라고 분명히 씌어져 있죠. 시가가. 그래서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죠? 양정음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전에 제가 방송에서 양양 그래서 하루 종일 미쳐버리자 불광불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죠 바로 양정음시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자, 두 가지죠. 그죠? 여기서 선이 쭉 이어져서 여기 갖다 딱 됐는데 정확하게도 꼬리 부분 빼고요. 꼬리는 누가 만들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줍니다. 참 고맙게 실이. 그렇죠? 그럼 이 자리가 정확하게 갖다 거기서 윗꼬리를 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리만큼 즉 지금 보시듯이 화면에 훤하게 보이시죠? 자, 대충 이해 가십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죠?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음봉은 시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봉은 종가인데 바로 그대로 갔다가 여기서 딱 왔기 때문에 기준은 올라왔던 이 자리에 음봉의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알고 있더라면 만드기가 잘못 심어놓은 그 자리 이후에 다시 밭을 파헤치고 바로 누가
기금이가 연씨 집안의 연기금이 꾸준하게 심은 이 밭을 보고 나는 과감하게 같이 심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목표가가 얼마냐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보면 소위 이제 대충 각각의 달라요.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각각의 전문가별로, 애널리스트별로 다르다고 그러는데요.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여기다도 찍고 여기다도 찍고 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제가 잠시 이 부분을 다시 삭제해서 깨끗하게 보시면 지금 이 자리의 가격은 종가는 얼마였느냐는 거죠. 자, 얼마였느냐는 거. 자, 이 자리 천지창조 요 자리가 매도 수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자리가 과연 얼마였는지는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니까 종가가 14,900원. 똑같이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 소장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저는 기관이 아니고요. 저는 사마페인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관련이 없고 저는 연기금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즉 이쪽 제가 이렇게 저쪽 음봉의 시가 부분과 양봉의 종가 부분이 똑같이 일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목표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강부터 쭉 오늘 11강까지 이어오면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오죽하면 무슨 묻지마 관광이라는 되도 않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해가면서 오빠 이래가면서 극한 눈빛 사랑의 자기야 오죽하면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절대로 중요한 거는 이러셔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돈은요 따지 않더라도 일치는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거든요. 과연 이 자리는 그럼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 밑에 라인이요. 이렇게 올라가서 요게 기준이 맞으면 여기서부터 선은 자기가 먼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선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미리 전에 이 선은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늘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지금 이제 마우스로 움직입니다만 항상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든 여기서 매수를 하든 자 어디서 매수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는 잘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요. 매도거든요. 매도는요. 간단합니다.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얼굴이고 몸통이고요. 팔을 쭉 뻗고 다리는 기마 자세 딱 되고요. 자, 뭐 합니까? 바로 이 지금 여러분들 혹시 낚시 바다 낚시 가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뜰채입니다. 뜰채. 그래. 뜰채로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물고기 빨간 물고기 올라오면 바로 들어서 으차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미 여기 이제 지지하고 쓸 수 있는 이 자리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마페인트 월봉이 되겠고요. 지난주 방송 자료였습니다. 지난주 방송 자료 때, 자, 동그라미를 2개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그래서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보면은, 요거는, 자, 음봉이, 그죠? 양봉보다 작습니다. 음봉이 양봉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일봉에서 보셨듯이 계속 이 선은 미리 전에 거 있더라는 거죠. 예, 이 음봉 시가에 미리 거 있는데 여기서 강력한 지지라인, 즉 이 선을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도가 되겠죠. 매도 내지는 이 지점은 또는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수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손실은 적게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지만 거기가 바로 또 결국에는 매수 시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도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음봉보다 양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다시 이어지죠. 그래서 손을 쫙 걷는데 여기서 지지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여러분들 다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가는 움직이느냐. 2008년 기준으로 봐서는 이 주가가 사실상
많이 올랐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청산가치 대비해서는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지난주 방송 자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가 바로 손절 라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이라고. 이 자리가 손절 라인이니까 자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시간이 다쳐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화면을 봤더니요. 자 제가 좀 화면을 키웠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올랐죠? 여기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날 방송 드리고 한 주간 움직였던 건데요. 이 자리가 제가 뭐라 하죠? 얘도 지금 목표 주가라고 월봉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서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 안에 있는 캔들을요, 눈을 크게 떠서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뿅. 자, 갑니다. 자, 이 자리를 분명하게 확대할 테니까 크게 뜨시고요.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뒤로 다시 한번 갈게요. 지금 원 안에 있는 이 캔들을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자리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1강부터 방송에 설명드렸냐면 자, 이건요. 음봉이 양봉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제 기준이 있죠. 그죠? 예. 음봉이 양봉보다 클 때 나타나는 라인인데 이 라인을 천지창조 라인이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비법은 천지창조라는 보조지표와 천지창조라는 라인과 그게 풍육 캔들과 또 하나 그렇죠? 3-7 차트라 해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하시는 종가단선 50, 20, 60, 120을 제하고 요것만 놓고서 EKD 놓고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종목을 가져다 놓고 설명을 드립니다만 요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듣고 오케이 땡큐 그러고 무조건 살려고 매수만 하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지 볼펜 준비하시라고 그러면 꼭 종목만 적으시는 분이세요. 자, 이 자리는요. 어떤 역할을 했죠? 지지 역할을 해줬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이 자리는 뭐죠? 목표가입니다. 그죠? 목표가죠. 목표가까지 왔을까요? 월봉에도 100%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나는 어떤 종목을 샀어요. 그러면 그 종목의 가장 꼭지 지점인 꼬리에서 매도하는 게 소원인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한 1,000만 원어치 했는데 이게 수익이 100% 나서 한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팔면 딱 2천만 원인데 팔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요. 내가 팔았는데 조금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배 아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여튼 여러 가지 유형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자, 제가 드리는 거는 지금 화살표 지금 돌아가는 이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였는지를 지난주에 사마페인트가 제가 월요일날 방송한 이후에 이 친구들의 차티스트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준과 원칙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이 라인에 정확하게 왔다 가는 모습을 실제 생방송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보실까요? 그러면 아까 일봉하고 다르게 월봉에서는요.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종가가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얼마 나오냐면요. 15,500원이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15,500원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일단은 뭐를 두고 있냐면요.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죠. 신선노름이야. 이렇게 해야 되죠. 주식은요. 신선노름입니다. 자, 지금, 딱 장기판을 딱 두고, 이렇게 딱 장기를 두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는 이 사람이 뭘 손에 들고 있어요? 뜰채를 들고 있는 겁니다. 뜰채를 들고 있다가 하여튼 올라오면 팔아야죠. 왜? 밑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기금이가 꼭꼭 다질 때 이분은 한 5억을 딱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이제 올라와서 딱 시원하잖아요. 바람도 서늘하고 딱 장기 멍건하고 있는데 딱 올라오죠. 그냥 뜰채로 딱 걷어뛰는 거죠. 자, 15,500원 기억하시고요. 다음 화면 갈까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땠느냐? 정확하죠. 여기가 지금 15,500원이었듯이 이 고점 부분, 고가 부분을 보니까요. 15,500원이었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방송하고서 내가 이렇게 기준과 원칙이라고 1강부터 무려 3개월 동안 강의를 드렸는데 실제 종목을 대비해 보니까 정확하게 저 자리에 갖다 붙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삼합펜트하고 성승하고 어떤 밀월 관계가 있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델TV는 절대 그런 방송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해 가셨죠? 바로 이 부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목표 주가의 역할을 하는데 이걸 바로 천지창조라 한다 말씀드립니다. 천지창조 차트를 한다. 이 방송은 이델TV 개국 7주년 특집 방송 주식 천지창조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삼합페인트가 어떤 회사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삼합페인트가 어떤 회사인지 하나씩 좀 짚어갑니다. 자, 제가 네모박스 쳐놓은 요 자리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전일 시가총액 3천억이니까 감사합니다죠. 시가총액이 3천억이면요. 일단은 기관은 들어온다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한 5, 6년 전에는요.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가 넘어야 기관이 개입을 했는데 지금은요. 1,000억 정도만 돼도 기관이 개입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장이 침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이 이제 우리도 어떤 미국처럼 또 일본처럼 중국이 3,000포인트 넘겼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2015년 어떻게 될 것이냐? 2015년도는요. 제가 첫 번째 방송 때부터 말씀드린 것은 3,000포인트는 그냥 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질문을 저한테 자주 하시는데요. 그냥 갑니다. 상한가, 한가 30%로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투자 경고, 투자 위험에 대한 그 기준도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시가총액이 올라가겠죠. 그랬더니 그러면 떨어지면 또 하한가가 30% 아닙니까? 이거 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고맙습니다. 이거는 꼭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꼭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화랑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0%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증거금 40%에 대해서는 제가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40% 400 갖고 1,000만 원 살 수 있다는 거고요. 신용비율 0.49라는 것은 이미 이 회사 삼합페인트는 대주주들이 어떤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크게 풀린 게 없구나. 시장에 많이 풀린 종목들을 대개 보면요. 거래량이 막 쓸데없이, 그죠? 기관은 전혀 하지 않는데, 그죠? 거래량은 많고, 신용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거의 지분을 다 털고 나간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삼합페인트는 이제 건축자재. 이제 위에 이제 페인트가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요. 화면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확대해서 보면요. 주주 현황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주주 현황. 여기 이제 김장현외 사인에서 29.58%고요. 윤석재외 5인 26.92%. 그 다음에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 슈고쿠 마린 페인트라고요. 이거는 저 일본 업체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10% 전에 좀 있었는데 좀 털었죠. 자, 그 다음에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5.8% 가지고 있고요. 자사주 펀드가 2.3입니다. 그래서 자, 우측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요. 여기 최대 주주 어쩌고 저쩌고 10% 이상 어렵죠. 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를 더하시면 됩니다. 대충 더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렵나요? 옆에 계산기 놓고 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왔습니다. 총 합이 76.6%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네. 76.6%면요. 시장에는 거의 여러분들한테는 손이 안 옵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크게 상승한 이후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막 뉴스에 뭐 사마페인트에 대해서 이미 많이 오르고 나면 막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들어가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증시와 관련 없이요. 좋은 종목들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비즈니스 서머리는 지금 확대는 하지 않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큰 폭의 실적 호조 기록해서 이 회사는요, 뭐라고 쓰냐면, 여기 이제 fnguide.com에서 제공하는 이 자료 보면 잘못 쓰셨죠? 좀 오타가 났네요. 건축용 도료 두 번 썼습니다. 하나는 지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는 지우셔야 되는데 두 번 썼죠. 근데 이런 내용을 누가 줄까요? 이런 내용을 fn가이드에서 연구원들이 씁니까? 거기 연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사마페인트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 내놓은 자료를 fn가이드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증권회사에서 그 회사의 기업 탐방에서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가져다가 보고서 쓰고 그 보고서가 fn가이드로 넘어가면 유료입니다. 그 회사에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보시는 HTS 기업 분석에 이렇게 비즈니스 서머리에다가 요약해서 집어 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려면 좋은 내용을 쓰지 아무려면 이상한 내용은 절대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용 도료, 기타 도료, 종합도료 제조회사고요. 이 회사가 국내 3위 업체입니다. 페인트 업계에서는요. 우리도 사실 포화 상태인데요. 페인트 업계 3위고요. 특히 건축용 페인트로는 1위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마페인트가 건축용 도료 쪽은요. 건축용 페인트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창업 이래 본사 거점으로 국내 포함한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총 6개 계열에서 설립해서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페인트 생산에 전념하는 글로벌 도료 제조업체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성장을 했다라는데 자료 찾아보면은 수출을 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페인트가 뭐 수출해서 외국에서 뭐 크게 인기를 얻는다는 얘기는 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죠? 우리나라 페인트는 이제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 아파트 페인트 뭐 이게 철마다 이렇게 한 2, 3년, 3, 4년 지나면 한 번씩 색을 칠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은 가면요. 페인트 한번 칠하면 뭐 10년, 20년 그대로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고급 주택 같은 거, 그죠? 잘 사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사마페인트 칠하는 거고요. 잘 사는 그런 이 부류의 고관 대작들은요, 거의 프랑스제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 친구가 건축을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기술 개발 더 열심히 해서 멋지잖아요. 저는 이 사마페인트 멋진 게요. 뭐라고 쓰냐면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주식도 마찬가지죠. 풍부한 경험 그리고 축적된 기술. 여러분들 풍부한 경험은 많이 하시죠. 상장 폐지도 당해보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축적된 기술이 없는 겁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업 분석은요. 이거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오늘 3회째 계속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자꾸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냐면 자동으로 손이 가고 눈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만 상식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굳이 여기저기 증권방송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볼까요? 여기 보면요. 애뉴얼은 연이라고 그랬죠. 2011년,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은 요게 영어로 E라고 써 있는 거는 추정치라고 그랬죠. 에스티메이트. 그런데 매출액 볼까요? 얼마라고 돼 있죠? 4천억, 4,300억, 4,900억. 그러니까 차트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영업이익 보니까 영업이익 아시죠? 얘기했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다고 그랬죠? 그럼 매출 총이익에 그럼 이제 판관비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빼고 나면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그에 영업에 또 이제 그 영업의 비용 및 이익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세금 띄고 나면은 그게 당기순이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 보실 거는 이 세 가지만 그냥 요약해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뭐 간단한 거랬죠. 뭐 붕어빵 장사는 영업이익까지만 보면 되는 거고요. 당기순이익은 이제 어떤 큰 회사들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영업이익도 192억, 226억, 435억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고요. 당기순이익도 130에 160에 292억. 아, 좋잖아요. 그죠?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하여튼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요.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건축용 도료 1위 업체인데 건축 경기가 그렇게 좋았었나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그 내년부터는 좀 좋아지겠습니다. 물론 많이 짓긴 졌죠. 그죠? 분양이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최근에는 좀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금 이제 뭐 분양이 잘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2015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 애뉴얼을 보자라는 거죠. 그죠? 네? 에스티메이트 2014년은 12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직전 연도보다 5,490억, 그 다음에 467, 어우, 세상에. 그리고 315억. 더 나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2014년도의 결과치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바로 여기에 넷 쿼터는, 그렇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잠깐 그려볼게요. 자, 3이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4분의 1 그리고 4분의 2 얘기하고요. 4분의 3 뭐 방송에서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 좀 알아듣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4등분 하는 거죠. 그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대로 읽습니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게 넷쿼터 보니까요. 4분기에 대한 예측, 즉 에스티메이트, 추측을 여기다가 가져다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아니, 누가 물어봤습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꾸준하게 매출액이 5,400억, 5,700억, 6,000억 올라갈 것이고, 영업이익이 467억, 480억, 그 다음에 500억이 넘을 거고, 분명히 써놨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 분기, 4분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않았는지 나는 이게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야, 이거 아리송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왜 표시가 안 됐는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여기다 제가 이렇게 좀 해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더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1116 더하기 1536 더하기 1340 하면 3992죠. 그러니까 억으로 계산해야지 해요. 그래서 이거를요, 뺀 겁니다. 어디서 뺀 걸까요? 간단하죠. 그죠? 5490억에서, 그죠? 예. 에스티메이트를 빼보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주는 겁니다. 이 세 개 더한 부분을 여기서 빼줬더니 1498억만 4분기에 매출액이 늘어난다라면 지금 2014년 삼합페인트에서 얘기했던 이 추정치가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요. 영업이익도 67억, 168, 134 더하니까 369억이고요. 여기서 뭘 빼줬습니까? 467 추정치를 딱 뺐더니 98억이더라는 거죠. 98억만 4분기에 발생한다라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그죠? 물론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이렇게 꼼꼼하게 보고 한다라는 거죠. 당기순이익도 51 더하기 113 더하기 110 하니까 274 빼기 315 했더니 41억. 그러니까 이번 4분기에 41억만 나오면 되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겨울에는 건축 경기가 좀 그렇잖아요. 뭐 겨울에 뭐 페인트처럼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 뭐 되게 봄이나 좀 날이 좀 따뜻할 때 좀 칠하죠. 그래서 되게 4분기 때는 좀 좋지 않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나타나지 않은 거는 그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감추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네 측이 불리한 것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유리한 쪽만 드러내서 개인 투자자를 호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 여러분들은 그래서 바로 주식 천지창조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부채 비율 아셨죠? 밑에 하단 부채 비율은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신 거죠. 부채 비율과 유보율. 부채 비율은 보니까 작년에 89%, 추정치는 81에 지금 3분기 보니까 85%라는 거죠. 사실상은 뭐 200%, 150%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은 2100%고요. 3분기 보니까 2340%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FM 가이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나 이 회사의 자료를 제공하는 예를 들자면요. 사마페인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본다는 거죠. 바로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안정성 지표라고 해서 고추장보다 밥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올라와 줘야 좋은 거죠. 오, 좋아요. 그죠? 이 정도면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것은 분기입니다. 요것은 뭐죠? 연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요건 분기인데 제가 FN 가이드한테 공식적으로 제가 꼭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3-12, 2013-03, 2014-06 한 칸 띄든지 아니면 슬러시 표시를 해줘야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보죠. 한 칸 띄세요. 예? 잘 모르니까. 아셨죠? 예. 어쨌든 뭐 분기별로 보더라도요. 지난 분기 보더라도 뭐 계속 그죠? 똑같죠. 그죠? 어쨌든 이런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좋은 종목들이 좋은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BPS가 얼마더라? 12,000원. 언제 본 거요? 3분기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여기가 3분기가 12,200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제 1.04배. 그러니까 배수로 따지면 지금 저번 주에 올랐으니까 이게 지난주 자료니까 뭐 더 좋아졌겠죠. 그렇죠? 예, 도와줬겠죠. 그런데 이건 언제 나타나요? 지금 막 오른 다음에 12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도 이미 지나간 3개월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3개월을 예측한다는 거는 참 웃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믿을 수 있는 구석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똑같은 화면을 캡처해서 막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은 좀 있고 어려워 보이고 뭐 차트를 막 크게 틀어놓고 기업 분석의 장부를 딱 펼쳐놓고 막 이러면 야 저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공부 열심히 하고 학창시절에 수학을 잘했던 사람만 보는 거야라고 하지만요. 이거는요 그냥 외상장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영어로만 써놓고 막 어려워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절대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페인트 차트로 다시 넘어가서요. 중요한 건 오늘 요 한 가지만 우리가 외우겠습니다. 천지창조 차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양봉이 발생한 이후에 음봉이 발생해서 감싸주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되게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 구간대에 그리고 주가가 우하향으로 주가가 내려갈 때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나중에 매수를 바닥에서 해서 주가가 올라갈 적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매도가는 얼마인가요? 그죠? 그러면 매도가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기 위해서는 TV 같은데 어떤 주식 상담 해주는데 뭐 전화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본다라든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내용만 알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것도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천지창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반대 개념이죠. 그죠? 자, 바닥권에서 반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음봉이 발생한 이후에 반대로 이제 양봉이 감싸는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여기서는요. 종가가 아니죠. 시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름하여 골든 천지창조 골든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청색의 천지창조 라인은요. 양봉의 종가, 양봉 종가고요. 두 번째는 음봉의 시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양봉의 종가고요. 음봉의 종가가 아닙니다. 시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외웁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양종음시. 예. 매일 하루는요. 무조건 하고 양종음시 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앞서 보셨듯이 이런 화면을 보면요. 지금 너무 멋들어진 그런 화면이죠. 사마페인트. 그래서 어쨌든 크게 수익이 나든 적게 수익이 나든 바닥 매수하시는 거고요.
특정 고점에 어떤 표기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죠. 2008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갔는데 손절 라인은 분명히 여기였었는데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갔더라는 겁니다. 지금 양봉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죠? 그렇죠. 그래,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제가 정리해드리면요.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면 이 회사가 2011년, 12년, 13년 쭉 보셨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거는 3분기에 12,200원이니까 목표 주가는 중장기로 볼 때는 2배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24,4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예,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자, 내일 이데일리 온 풍류클럽에서요.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